안녕하십니까, 박곤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변압기의 VV 결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자, 변압기의 VV 결선은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한 결선은 아니지만 이게 은근히 조금 이게 어려워요, 이론이.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좀 다뤄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게시판에 이제 역부위 결선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참에 한번 VV 결선도 다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역부위 결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오늘은 이제 VV 결선을 좀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V 결선은 이런 변압기라고 얘기해요. 단상 변압기 두 대로. 단상 변압기 아주 특징적인 거죠. 또 우리가 삼상 부하를 부하에다가 이제 삼상 부하 뒤에 이제 한번 그려 볼 거예요. 삼상 부하면 변압기를 갖다가 이제 단상 변압기를 이용하려면 세대, 그 다음에 이제 삼상 한 유닛으로 만든 그런 변압기를 이용하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단상 변압기 두 대로 삼상 부하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대요. 이제 이런 어떤 특징이 있는 변압기의 결선 방식이라는 얘기죠. VV 결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든다. 그 대신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단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출력이, 이제 한 대가 이제 여기가 한 대가 없잖아요. 그죠? 한 대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출력이 좀 생각보다 더 많이 준다. 57% 수준으로. 델타를 운전할 때보다, 세 대를 사용해서 델타로 운전하는 거에 비해서 한 57% 정도 수준으로 출력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용률도 한 86%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그럼 언제 쓰냐? 아까처럼 이제 이 용도는 그죠. 두 대 갖고 삼상부하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도로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보통 이제 델타 결선으로 이제 삼상부를 잘 운전하고 정상적으로 삼상부를 잘 공급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한 대가 이제 고장났어. 그러면 그러더라도 이제 두 대 가지고 삼상 부하를 연결해서 운전할 수 있는 게 바로 VV 결선이다라는 이야기죠. 영원히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간 비상시에 이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돈이 없어서 그런지 장래 좀 부하가 이제 증가할 거를 이제 고려해가지고 이제 우선은 이제 단상변압기 두 대만 사가지고 V결선에서 삼상부하를 운전하다가 부하가 더 늘면 변압기 한 대 더 사가지고 이제 델타 결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식으로도 이제 쓸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변압기를 이제 우리가 VV 결선의 이제 변압기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핵심적인 거죠. 단상 변압기 두 대로 뭘 운전할 수 있다고요? 삼상 부하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는 변압기 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올 그 역부위 결선도 취지는 비슷합니다. 취지는 비슷한데 이제 얘보다는 훨씬 안 좋은 거죠. 얘보다는 훨씬 안 좋은 게 이제 역부위 결선입니다. 얘는 이제 그래도 그나마 이제 장점은 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의 장점입니다. 이쪽에 하나 비어 있더라도 이쪽이 이제 전원측이 되겠죠. 전원측이 이제 물려가지고, 당연히 전원측은 이제 삼상 평형으로 지금 공급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AB가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VAB로 보면 VAB가 요거라고 해봐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게 VAB가 이제 여기다고 가정을 해봐요. 기준을 여기 잡아보자냐, VAB를. 그러면 여기는 이제 공급직이 삼상평형이니까 여기도 VBC. 자, VBC도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겠죠. 이렇게 상회전 방향, 요 방향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120도 노진위치가 이제 VBC가 있겠죠. 그 대신 여기가 이제 아직 평형을 갖다 유지하겠죠. 공급직 전압이 여기가 120도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비어 있는 VCA란 전압은 어떻게 될 거냐요? 요 전압은 지금 비어 있는데 요 전압은 어떻게 나타날 거냐? 요게 이제 퀘션이죠. 어떻게 나타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이제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압은 VCA란 전압은 우리가 벡터의 합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이렇게가 있고, 그 다음에 C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있으면 A, B, C 벡터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점과 끝을 연결하면 요 세 개가 합벡터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 VCA라는 벡터는 이 벡터랑 색깔을 좀 이렇게 할까요? 이 벡터가 합쳐진 거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겠죠. 요 벡터랑 요 벡터가 합쳐진 게 이 VCA 벡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VAB가 돌아간 거죠. 반대로 돌아간 거죠. 180도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마이너스 VAB라고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써도 좋아요? VBA라고 써도 좋죠. 여기. 자, 그 다음에 요건요. 요것은 VBC가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VBC가 돌아간 거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마이너스 VBC라고 써도 좋고, 그 다음에 VCB라고 써도 좋죠. 예, 이렇게 써도 좋죠. 어쨌든 같은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두 개가 합쳐진 게 VCA다. 그러니까 합쳐진 게 요거잖아요. 요거. 결국 어떻게 돼요? 요게 나오죠. 요게 VCA가 즉 V결선을 해도 물론 예, 공급직이 삼상 평형이어야 되겠죠. 예, 그런 것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는 VAB, VBC, VCA가 예, 부하에 공급할 때 뭐예요? 삼상 평형 전압으로 예,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삼상 평형 전압으로 이렇게 결국은 예, 요 세 전압이 되는 거죠. 요 전압 VAB, VBC, 결국 VCA 이렇게 삼상 평형 전압으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전제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많이 불평형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삼상 부하용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애로점이 있죠. 바로 불평형 전류가 엄청나게 흐를 거기 때문에 역상분 전류가 많이 흐를 거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괴롭겠죠. 자,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역부위 결선하고는 여기서부터 차별화가 됩니다. 얘는 벌써 삼상 평형, 어쨌든 두 대 갖고 하더라도 삼상 평형 전압을 갖다 부하에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섭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델타 결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VV 결선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같이 이제 우리 비교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델타 결선을 이제 운영을 할 때 이제 정상적인 운영이겠죠. 변압기 세대를 가지고 이제 델타 결선을 운영할 때 이제 2차 측만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전압 VAB, VBC, VCA는 일단 전원측이 평형이다 그러면 이 VAB, VBC는 저 이렇게 VAB, 이제 VBC, VCA는 이렇게 크기도 같고 위상차가 120도 차이가 나는 이렇게 페이지도상에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요렇게가 자기가 공급하는 루프가 되겠죠. 여기가 지금 가정은 부하는 평형이고 여기 뭐 1옴이면 1옴 똑같이 평형이고 그 다음에 저항부하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위상차도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럼 VAB랑 이 IAB는 동상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VAB하고 IAB는 이렇게 동상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저항부하니까. 자, 그리고 이 IAB하고 이 그 공급지하 측의 이 상전류인 IAB에 있는 같은 전류가 되겠죠. 같은 전류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요 전류, 당연히 VBC에 의해서는 여기 IBC, 그 다음에 VCA에 대해서는 ICA 전류가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파란색처럼 각각 동상으로. 지금은 이제 저항부하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이 노드에서 이 질점에서 KCL을 한번 적용해 보면 이 선전류를 갖다가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선전류를 구해 보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한번 써볼까요? 들어가는 전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KCL은 그런 거죠. 들어가는 전류는 IA고, IA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전류 ICA도 들어가네, 그죠? IC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가는 전류는 IAB네요, 그죠? IAB가 나가는 전류는. 그래서 IA라는 선전류는 IAB에서 빼기 ICA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벡터도 상으로 보면 ICA의 이 뒤집은 전류, 요 전류죠. 여기가 마이너스 CA가 되겠네요. ICA가 되겠네요. 그 전류랑 요 전류랑 합쳐진 게 이제 요 선전류가 되겠죠.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델타를 지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델타에서는 상에 흐르는 전류, 델타 권선 내에서 흐르는 전류랑 선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서 동일합니다. 이 전류나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 전류는 같은 전류인데 결국 지난 시간에는 여기서 해봤죠. 여기서 해봐서 결국은 알다시피 상전류보다는 선전류가 얼마 크냐면 루트 3배만큼 크다. 크기가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면 여기는 이제 루트 3배만큼 커지는 거죠. 이렇게 길이가 딱 보면 알잖아요. 루트 3배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상차도 선과 상 사이에 이제 30도간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요런 게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상적인 델타 운전 상황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 선전류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평형이기 때문에 이제 안 그려봐도 전압이 평형이고 부하가 평형이니까 이 전류는 뭐 안 해봐도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 선전류는 그 크기는 당연히 같을 거고 위상차는 120도씩 차이가 나는 녀석들이 될 것입니다. 뭐 이건 자세히 안 해봐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출력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P는 3상이니까 상전압을 이용한다 그러면 각 상거를 곱해 주면 되잖아요. 그 3배 상의 전압하고 그 다음에 상의 전류를 갖다 곱하면 이게 3개 해주면 되잖아요. 3개를 해주면 되는 방식이 있고 그런 방식을 안 쓰고 여기를 갖다가 이제 델타는 사실 선이나 상이랑 구분이 없죠. 델타는 선이나 상이나 구분이 없으니까 V라고 놓고 이 부분을 여기는 전류가 되겠죠. 전류를 갖다가 선전류를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는 더 선호하죠. 그러면 선전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선전류가 되게 하려면 이게 I의 상전류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페이지에서 상전류하고 얘랑 선전류는 라인 전류라고 해서 이렇게 IA라면 같아지려면 루트 3배로 이렇게 나눠져야 같겠죠. 왜냐하면 얘가 루트 3배 크니까 같아지려면 요 표현을 우리는 더 선호해서 씁니다. 이게 선이나 이제 Y결선 같으면 선간전압이 되겠죠. 선간전압으로. 왜냐하면 뭐 154, 229 뭐 이런 전압 다 선간전압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간이나 선전류로 표현한 방식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3배, 이게 전압은 뭐 어차피 델타에서는 똑같죠. 선이나 상이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상전압이 선으로 같아지려면 이게 루트 3배 이렇게 되면 되겠죠. 루트 3배 이렇게 낮아지면 되겠죠. 나눠지면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을 이렇게 지우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3 VIL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3은 선을 기준으로 표현한 거죠. 선이나 선간전압 기준. Y에서는 선간전압으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델타 결선에서는 선전류로 기준을 표현한 것이 바로 루트 3. 이런 거죠. 우리가 삼상 출력 계산할 때 루트 3을 쓸 거냐, 그 다음에 3을 곱해 쓸 거냐, 그것은 상을 기준으로 한 거냐, 아니면 선을 기준으로 한 거냐, 그게 다르죠.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뭘 기준으로 써요? 선을 기준으로 쓰죠. 자, 어쨌든 뭐 그런 표현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어쨌든 여기는 이제 그 상을 기준으로 표현한 거예요. 상전류를 기준으로 표현하면 3배의 V의 I 상전류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선전류로 표현하고 싶으면 굳이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루트 3 VI의 선전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자, 이 델타 결선에서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전류는 같은 전류. IAB나 결국 IB는 같은 전류예요. 같은 전류예요. 이렇게 서큘레이션은 같은 전류가 되고, 그러면 어쨌든 크기로 보면 여기가 1이면 여기는 몇 배 크고요. 여기는 곱하기 루트 300가 커지게 되고, 자, 이쪽으로 가면 이 전류가 이쪽으로 부하로 넘어가면 당연히 여기 또 델타니까 이게 몇 배요? 여기는 루트 3분의 1만큼 더 작아지겠죠. 이렇게 가겠죠. 이런 구조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달되고 루트 3배 더 크게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하의 그 상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루트 3분의 1만큼 줄어서 이렇게 돼요. 결국 1 루트 3 이렇게 루트 3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여기다 루트 3배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다시 부하로 들어갈 때는 다 루트 3분의 1배로 이제 줄어서 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전이 되는 게 델타 결선의 운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출력도 상으로 표현하면 3배의 V의 I의 상전류 크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V 결선으로 하게 되면 이쪽 하나 빈 거죠.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여기 하나를 갖다가 없애버리면 어떤 모습이 바뀌는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하나 없더라도 이 VAB, VBC, 그 다음에 VCA가 삼상 평형 전압을 유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하에는 이렇게 삼상 평형 전압이 그대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그렇게 장점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각각 요 부하에는 각각의 동일한 이런 평형 전압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저도는 그래서 VAB, VBC, VCA 델타 결선과 동일하게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삼상 평형 전압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 부하 중심으로 지금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부하에 흐르는 IAB하고 IBC하고 ICA는 동일하게 아까 델타 결선과 동일하게 평형한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것입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부하 입장에서 보면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부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평형 전압이 걸렸고,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평형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 삼상 평형 운전이 지금 가능한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자, 그런데 뭐가 지금 달라지냐? 자, 이쪽으로 넘어오면요. 이 전류를 갖다가 이제 넘어오면 IA가 되죠. 그러니까 선전류를 아까 구해보면 요 전류가 나오겠죠. 당연히 한 번만 더 써볼까? IA라는 전류는 같아요. 지금 아까랑 똑같아요. 바로 써보죠. IAB 빼기, 여기서 KCL을 적용해서 IAB 빼기 ICA가 되는 거죠. 그러면 ICA를 갖다가 이게 뒤집으면 요게 되죠. ICA. 색깔을 조금 다른 것으로. ICA를 뒤집으면 이게 되죠. 이게 마이너스 ICA가 되겠죠. 그러나 IAB하고 ICA를 갖다가 빼기 한 거. 요놈과 이제 요놈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나오겠죠. 아까랑 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선전류라는 것이죠. 선전류가 똑같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가 1이면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당연히 여기에 이제 루트 3배 이렇게 커지는 이런 관계죠. 당연히 그런 관계죠. 자, 그런데 여기가 하나가 없다 보니까 이 전류랑 IBA란 전류하고 IA란 전류는 지금 이렇게 시리즈가 돼버리죠. 시리즈가 돼버리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이 크기가 아까처럼, 아까 여기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됐었죠. 여기가 어떻게 됐었죠? 복기를 해보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있는 경우는 여기는 얼마가 되죠? 곱하기 루트 3배가 되죠. 그래서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면 다시 루트 3분의 1만큼 자기서 이게 1이 됐죠. 이런 관계였잖아요. 자, 그래서 부하에 1이 공급이 된 거죠. 여기 1을 공급해서 1이 들어간 거죠.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부하에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지금 전압은 지금 똑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부하에 지금 얼마만큼 지금 전류가 들어가느냐가 지금 부하에 공급하는 공급량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가 이제 미싱이 되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이 전류나 이 회로는 여기 시리즈가 돼버리죠. 이 시리즈가 되다 보니까 IBA라는 전류라고 이 상전류랑 이 선전류는 같은 전류가 돼버려요. 이게 루트 3배 증가하지 못하고 여기는 그냥 1이 돼버려요. 같은 값이 돼버려요. 루트 3배 증가하지 못해. 근데 이 관계는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요? 루트 3분의 1만큼 줄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원래 여기 1, 루트 3, 1이 돼야 되는데 1 같아지다 보니까 출력이 여기서 루트 3배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가 공급자니까 여기가 주는 쪽이니까 주는 녀석이 1밖에 못 주는데 여기가 1을 가져갈 수 없죠. 무조건 여기서 루트 3분의 1만큼 줄어들어야 되니까. 루트 3분의 1만큼 줄어들어야 되니까 결국 1에서 루트 3분의 1로 줄어들면 1분의 루트 3이 되죠. 즉 뭐가 되냐면, 원래 전류가 1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로 줄어든다는 얘기야. 부하 입장에서 보면 루트 3분의 1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루트 3분의 1만큼. 즉 부하는 루트 3분의 1만큼 덜 받는 거고, 변압기 입장에서는 루트 3분의 1만큼 출력이 감소가 된 거죠. 출력이 낮아진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이던 게 뭐 얼마로 줄어들다가 루트 3분의 1만큼 전류가 주니까, 어차피 전압은 지금 다 평형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공급 전류가 뭐냐면 루트 3분의 1만큼 결국 준 거죠. 결국 여기에서 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이 1이 아니라 루트 3분의 1만큼 줄어든 전류가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출력이 루트 3분의 1만큼 줄어든다는 것이 V결선에서의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1을 갖다가 한번 계산기로 한번 쳐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0.577이 나와요. 즉 57% 수준으로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델타 결선에 비해서 출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출력비를 계산할 때 0.577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자, 페이저도를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건데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정량적인 어떤 그 관계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걸 한번 더 봅니다. 자, 이 전류가 흘렀죠. 결국 이 선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지금 부하가 평형이고 삼상 평형 전압이 걸렸기 때문에 당연히 IB라든지 IC라는 전류는 당연히 평형 전류가 흐릅니다. 예, 평형 전류가 흐릅니다. 얼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120도 이상 차가 나고, 크기는 당연히 이 전류랑 크기가 같아져야 되겠죠. IB도 그렇고 IC도 그렇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계산 한번 해본 거죠. 출력을 한번 계산해 본 거죠. 그러면 여기 상 기준으로, 아까는 3 기준으로 3 곱하기 V에, 그 다음에 I 페이지, 이게 이번 델타에서 출력이었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V 결선의 출력도 계산해 보죠. 상 기준으로, 요렇게. 여기하고, 여기랑 이렇게 계산을 해보죠. 어차피 상이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부터요. V에 AB, VBC. 여기는 크기가 같으니까 V로 할게요. V가 어차피 평형전압이에요. V. 그 다음에 여기는 IBA 상전류죠. 상전류 곱하기 페이저도상으로 보면 IBA하고 IA는 결국 같은 전류라고 했죠. 같은 전류. 시리즈니까 같은 전류죠. 그래서 IA라는 전류라고 IBA라는 전류는 같아요. 그래서 VAB 곱하기 이 IBA는, 자, IBA. 그 다음에 이게 파워는 뭐냐, 이게 동상이면 그냥 VIBA 곱하면 되겠지만 이거는 위상차이다. 지금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야 되죠. 이거는 위상차가 나니까 VI 코사인 세타. 그래서 VIBA의 코사인 세타. 근데 여기가 몇 도예요? 30도. 30도 전류가 DJ죠. 그래서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상분의 이제 출력값은 요게 되겠죠. 요 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상, 두 번째 상 거죠. 자, VBC하고 ICB죠. VBC. 그러니까 VBC는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ICB죠. ICB는 여기랑 또 시리즈죠. 근데 ICB라고 하는 전류는, 자, ICB라고 하는 전류는 지금 전류 방향 이렇게 잡았죠. ICB라는 전류는 IC랑 반대 전류죠. 그러니까 IC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류를 갖다 뒤집은 게 요게 ICB가 되겠죠. 자, 요 두 개가 이제 곱해진 거죠. V하고 ICB죠. V 곱하기 ICB. 상전류로 그냥 그대로 썼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이제 위상차가 존재하는 거죠. 몇 도가 존재하는 거요? 30도가 존재한대요. 근데 전류가 30도 늦은 위치에 있죠. 전류가 30도 늦은 위치가 아니네요. 요렇게 돌아가니까 전류가 30도, 여기는 앞에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30으로 하면 되겠네요. 플러스 30으로. 마이너스 30이 아니라 이렇게 플러스 30이네. 전류가 30도 앞에 있네요. 그죠? 여기는 지금 전류가 뒤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0이 맞는데 여기는 플러스 30이 맞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V는 이제 여기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써봅니다. 그러면은 V, 그 다음에 여기는 IBA나 ICB는 상전류로 두 개 크기가 같죠. 그래서 I 페이지 상전류로 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3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2분의 루트 3.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한번 써봅니다. 여기도 똑같이 써보죠. V에 ICB는 똑같이 전류 크기가 똑같다고 했어요. I 페이지로 크기가 상전류로 같고,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여기는 30도죠. 그러니까 여기도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갖다가 더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끝나겠네요. 루트 3 V의 I의 페이지. 그러니까 요거랑 그대로 비교할 수가 있겠네요. 그거요. 여기 어차피 여기도 상전류고, 여기 상전압 기준으로 똑같이 표현해놨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를 갖다 비교하면, 아까 출력비 아까 비교하면 얼마가 난다는 얘기예요. 자, 루트 3분의 1로 아까 계산했던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뭐 이런 특성도 좀 발견할 수가 있겠네요. V결선으로 운전하다 보면 여기가 없다 보니까 여기가 저항 부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전압과 여기 상전류가 뭐냐면 위상차가 몇 도가 난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30도. 지금 결국 이제 상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 전압과 이 전류가 30도 벗어나게 된다. 델타 결선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델타 결선에서는 이 전류는 결국 이제 이 전류와 같아져서 결국 같이 이제 동상이 전류가, 물론 선전류는 당연히 이제 30도 벗어나게 되지만 이게 이 전류나 선전류랑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 상전류가 저항 부하임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위상이 30도 돌아가는 그런 특성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요거는 뭐 제가 꼭 상전류가 아니라 선전류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한 거. 선전류로 표현하면 여기가 루트 3분의 1만큼 여기서 좀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루트 3분의 1만큼 더 줄여 놓으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이 관계로 비교할 수도 있고 요거 관계로 비교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어쨌든간 이제 이렇게 됩니다. 출력비가 이제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상으로 표시해요. 네, 출력비가 이렇게 나오죠. 3배의 상전압과 상간전압.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3 V의 I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출력비가 57.7%, 퍼센트로 따지면 57.7%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용률. 이용률이라고 하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변압기가 지금 두 대 있잖아요. 두 대를 갖다 풀러낼 수 있는 출력이 이제 이게 되겠죠. 예. 전격대로, 전격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두 대분. 근데 실제로 그 내는 그 출력은 요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변압기가 이제 원래 출력, 그 이용률은 원래 100%가 되겠죠. 근데 예를 들면 델타 변압기 이용률은 뭐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델타 변압기 이용률은 같은 측면에서 말한다면은 세대잖아요. 세대를 사용하니까 P3니까 세대의 V의 I 페이지가 풀이죠. 그죠? 근데 이게 델타 결선은 뭐냐면 이걸 다 내고 있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델타 결선은 이용률이 얼마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죠. 100%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VB 결선은 뭐냐면 두 대가 낼 수 있는 출력이 2배의 V의 I 그 상전류인데, 그것보다도 더 미치지 못한다. 어느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86%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그 VV 결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VV 결선은 뭐 좋은 점은 그렇다 해서 단상 변압기 두 대 가지고 삼상으로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평형 전압을 걸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 물론 전원 전압의 평형을 유지한다는 그 가정 하에서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데 이제 단점이 용량 감소를 조금 그 감소를 해야 된다. 원래 두 대분이 쓸 수 있는 것도 다 못 쓰고, 두 대분이 다 못 쓰잖아요. 100%가 되는데 두 대분의 출력도 다 못 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델타랑 비교해도 57%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원래 뭐 출력비는 두 대가 있으니까 3분의 2는 써야 되잖아요. 3분의 2 정도는 돼야 되는데 3분의 2면 한 60 몇 %, 66% 정도 돼야 될 건데 57%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제 많이 이제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써야 된다. 그런 것이죠. 자, 오늘은 VV 결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